야, 좀 뜨끈뜨끈한 이제 주제 세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닭가슴살 성분 조작 논란. 야, 이거 국내 식품에서 자꾸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심하죠. 국내 식품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2022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12월 달부터 얘네들이 털기 시작을 해요. 왜 털기 시작을 했냐? 소비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져서. 이게 정확하게 나오면 소비자에 대한 요구도 갑자기 왜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 업체 입장에서는 와 갑자기 왜 안 하던 걸 왜 갑자기, 근데 이거 국회에서 이미 6월 달부터 민물 작업이 시작이 됐었어요. 이게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 중 제품을 검사를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업계 관행이에요. 그냥 대충 만들어도 된다더라. 이게 샘플용으로 제품 만들고 성분 영양 성분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보낼 샘플 제품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드는 제품은 다른 거예요. 그런 식의 완전, 그러니까 관행이야. 관행이에요. 그리고 축산물도 요거를 검사를 안 했던 이유가 영양 성분 변동이 커요. 왜? 고기를 봐요. 여러분들 고기를 봤을 때 지방이 이렇게 두껍게 껴져 있는 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지방이 적은 고기도 있어. 그 다음 마블링이 많이 되어 있는 고기들도 있고 마블링이 적게 되어 있는 고기들도 있고, 요게 다르다 보니까 야, 영양 성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우리 20% 허용을 주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검사 그러니까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 식품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얘들이 계속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축산물은 그냥 손을 놓았어. 근데 이게 입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부랴부랴 그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여기서 검사를 다 소화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영양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률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축산물은 동물위생시험소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규격도 달라서 실제 이때 이제 성분 조작 논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식약처 이제 맡겼죠. 그러면서 검사를 했던 거고, 여기서도 이제 좀 이런 업계 관행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였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 저도 그냥 좀 감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닭가슴살 가른 거나 볶음밥은 웬만하면 님들 하지 마라. 왜냐면 가끔 봤을 때 아니 이게 영양 성분이 이상해. 그냥 계산기만 두들겨 봐도 뭔가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 올린 영상에서도 나 작년 말이었나? 닭가슴살 가른 거나 볶음밥은 선택하지 말고 웬만하면 원물로 있는 거 드세요. 그리고 원물로 있는 것도 영양 성분표는 믿지 않아요. 그냥 한 덩어리에 닭가슴살 단백질 한 20에서 25g 정도로 보세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업계 관행에서 제일 현타가 많이 왔던 게 그거였죠. 20% 허용 오차를 선타기 했던.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아예 그러니까 뭐 단백질을 좀 더 과대 표기한 거나 아니면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게 표기한 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20% 허용 오차를 선타기한 제품들도 있었죠. 이거는 조금 사실 너무하다. 소비자 우롱이었죠. 사실 요거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해요. 동면중은 국산 제품 언급 안 합니다. 하더라도 대기업 것만 언급하겠습니다. 왜 대기업 것만 언급을 해요? 뭐냐면 얘네들이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죠? 이 기업들이. 왜냐면 여러분들 어디가 행정처분 받았을 것 같아요? 유통사일까요? 제조사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업체 브랜드 박히고 팔아. 근데 제조는 B에서 해요.
그 이번에 성분 논란이 터졌어. 어디가 행정처분 받았을까? 제조사가 행정처분 받아요. A는 버젓하게 영원 언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열받는 게, 그럼 제조사가 야 그거 우리가 지금 막 몇억 원어치 몇만 개 지금 사 먹었는데 그럼 그만큼의 뭐 페널티라든지 그런 것들 있었겠네? 아니요, 없어요. 왜냐면 식약처에서도 여기를 갑, 을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을은 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갑의 횡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제조를 했다. 아, 우리 불쌍한 을. 갑이 이거 야 단백질 이렇게 많이 넣어, 지방 최소한으로 해, 그렇게 쪼다 보니까 제조사가 억지로 만든 거다 하면서 또 제조사를 봐줘요. 과한 행정처분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유통사도 버젓이 그러니까 행정처분 안 받아, 제조사도 그냥 솜방망이 처벌받아. 행정처분이라고 해봤자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대기업을 얘기하냐면 거기는 브랜드 이미지 가치가 있으니까. 즉 행정처분의 내용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걸을 수 있는 기업들만 저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다 이게 나는 진짜 좀 너무한 사태였죠, 이거는. 이런 사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식품업계에 대한 좀 회의감이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죠. 이게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 아마 요즘 그러니까 실제 자사 제조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도 보면 유명한 회사들이라든지 뭐 헬스 뭐 보면 유통사 따로 있고 제조사 따로 있어요. 제조사 따로 있어. 그럼 뭔가 문제가 나오면 요 제조사만 그냥 징계해요. 유통사는 그냥 버젓이 영업할 수 있어, 웬만해서는. 유통사가 영업에서 보통은 그게 걸리면 뭐 과대 광고라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유통사가 이제 책임을 지죠. 근데 식품에 대한 내용들은 보통 제조사가 이제 책임지기 때문에, 그러면 얘 제조사만 또 다른 업체 주면 되는 거. 왜냐면 식품회사 많아. 식품회사 많기 때문에 다른 데만 또 주소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식품에 대한 좀 회의감이 좀 커지죠. 이런 것들이. 아무튼 요런 조금 찝찝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충제 가격 하락. 야, 요거 마프가 일냈죠.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마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동면중 저 자식이 마프 통해서 이 링크 통한 수익을 내니까 마프 지금 이렇게 막 우쭈쭈쭈쭈 하는 거 아니냐. 저는 마프를 역사적으로 많이 깠어요. 많이 까다 보니까 야, 마프 대란의 비밀이라고 해서 마프의 문제점을 한 10가지 정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진짜 이거는 커다란 사건이었죠. 뉴스에도 나왔어요. 마이프로틴에서 벌레 나온 사건도 제 쪽에서 이제 먼저 다뤘죠. 요거 솔직히 언급한 유튜버 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뭐냐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인플루언서의 목을 쥐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다들 그냥 조용히 있는 거야. 다들 그냥 조용히 있어. 그게 문제점이긴 했었죠. 그럼 동면중은 왜 자유롭냐? 사실 옛날에 한번 싸웠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쪽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이프로틴 입장에서는 제가 완전히 나쁜 놈이지. 왜냐면 마이프로틴 입장에서는 동면중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프로틴 제품 뭐 품질 관련 이슈 내용을 올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우리 파트너 아니었어? 감히 뒤통수를 쳐? 그런 입장이었고,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소비자들에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용 그거를 포스팅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마이프로틴 쪽에서 동면중님, 그러면 앞으로 동면중님께 어떠한 정보라든지 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거의 5년이 됐죠. 5년째 연락을 안 하고는 있어요. 아무튼 이번에 할 얘기는 근데 마이프로틴 칭찬이에요.
마이프로틴 진짜. 왜냐면 마이프로틴이 제가 옛날에 마이프로틴 와 가격 미쳤다. 마이프로틴 가격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 막 그 얘기를 했었어. 근데 지난달이죠. 지난 11월에 와 감동받는 가격. 응? 마이프로틴 5kg가 66,000원. 어떻게 이 가격이 나왔냐? 근데 요게 두 가지가 겹쳤어요. 뭐냐면 마이프로틴은 역사적으로 11월 달에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11월 달에. 그러니까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미국에서 하는 할인 행사들도 연말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이거를 11월에 그냥 세게 빵 때리고 이제 정산을 하는 거죠. 결산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가 겹쳤냐? 유청 가격이 쫙 떨어졌었어요. 요때가 이제 8월 달이었어. 최저점이 이제 8월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세계 유청 가격이 최저점이고 그때 생산된 제품들이 이제 11월 달에 딱 오니까 와 마이프로틴 단백질 1g당 17.4원 17.4원이에요. 신타가 60원. 종류 뭐라고요? 마이프로틴은 17원인데 단백질 1g당 신타 몇 원이라고요? 60원. 옵티멈 43원. 야 중간에 그 EVL도 저렴했잖아. EVL 얼만데요? EVL 33원. EVL 뭐 33원 30원. 와 마이프로틴 17원? 와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시장에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무 야하다. 이 가격이 이렇게 야할 수가 있냐. 그리고 너무 잔인하다. 이 아래 있는 보충제 애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물론 아이솔레이트는 그렇게까지 저렴하진 않았어요. 아이솔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EVL이 더 저렴하긴 해요. 아이솔레이트는. 야 이거는 시장의 쇼크죠. 오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근데 요 가격도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매일 가격을 이제 체크를 하니까 와 66,000원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11월 11일이랑 11월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가 언제지? 25일인가? 이때 이제 할인을 쫙쫙 두 번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그러죠? 동면중님 12월 달엔 더 저렴하지 않을까요? 그럼 저 숨 참겠습니다. 야 이거 내가 진짜 그래 맘대로 해라. 맘대로 해라. 지금 8만원이죠. 오늘 세일 8만원이죠. 8만원에 마이프로틴 팔고 있죠. 5kg짜리를. 자, 다시는 볼 수 없는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6,000원. 야, 이거는 조금. 이게 11월 25일에는 얘는 이제 73,000원이었죠. 73,000원이었고, 11월 10일은 66,000원이었고, 물론 이게 많이 담으면 조금 가격이 올라가요. 정가 딱 2만원 할인 쿠폰을 뿌린 거라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래도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했죠. 이때 제가 막 그 얘기 했었어요. 야 이거 1년 중에서 가장 저렴하니까 마이프로틴 1년 중에서 가장 저렴하니까 님들 지금 다 사세요. 1년치를 사세요. 한 20kg 사세요. 진짜 그 얘기 했었어요. 왜냐면 제일 저렴하니까.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그 얘기 나오더라. 동면중님 내년에 보충제 가격 오른대요. 나는 조금 이거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 얘기가 나온다고? 좀 그러더라. 물론 이렇게 반등은 하긴 했는데 반등은 좀 하긴 했는데 요 정도는 그 시장에서 허용하는 흡수하는 가격 변동 아닌가. 왜냐면 뭐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유청 가격은. 근데 지금 요거 올라갔다고 지금 요거죠. 파란색이죠. 요거 올라갔다고 지금 그 설레발을 치면 사실 정확하게 저점 매수를 못한 거죠. 왜냐면 이거 저점에 매수하기가 사실 힘들었었어요. 요거 가격 떨어질 때는 보충제 회사들이 제품을 못 만들었어요. 왜냐면 한 주마다 유청 가격이 막 3%, 5%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한 주에. 막 엄청 막 쫙쫙쫙쫙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재료를 어떻게 사? 원재료를. 왜냐면 사고 나면 다음 주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요때는 이제 저점을 못 잡았을 때고 아마 우리나라에도 조금 저렴하게 풀린 단백질 보충제들이 아마 요런 저점의 제품이었을 거예요. 저점 제품이었고 근데도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긴 했는데 아마 그래도 EVL에 조금 비비긴 했었죠. EVL. 그리고 그게 좀 느껴져요. 옵티멈이나 이런 좀 대규모 기업들은 가격을 안 떨구더라고요.
가격을 안 내리더라고. 지금 옵티멈 가격 미쳤죠? 막 9만 원 하죠? 그런 거 보면 얘네들이 요때 공장을 쉬었었어야 되는데, 이때 공장을 쉬었었어야 되는데 공장을 안 쉰 것 같아요. 위쪽에서. 그래서 고가의 제품들이 지금 다량 나온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재고 안고 죽어야 될걸? 재고 안고. 쿠팡은 그나마, 그니까 이거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걸 리셀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쿠팡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중간 판매업자들이. 쿠팡에서도 잘 보면 그 가격이 갑자기 떨어져 있는 제품들이 나와요. 가격이. 쿠팡에서도 계속 재고를 안고 있으면 이 가격에, 예를 들어 옵티멈이 9만 원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계속 안 팔리면 좀 떨궈요. 그래서 옵티멈도 가끔 가다 보면 그 조금 마이너한 맛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격 좀 떨어진 것들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주워 가시면 좀 좋고, 신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가격이 갑자기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계속 안 팔리니까. 왜냐면 아니 지금 마이프로틴에서 뭐 17.4, EVL에서 막 30 얘기하고 있고 17 얘기하고 있는데 뭐 신타는 60. 아무리 맛이 있다라고 해도 조금 사기가 껄끄러워지는 가격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유청 보충제 얘기를 했으니까 닭가슴살 가격 해야죠. 닭가슴살 가격. 자, 닭가슴살 가격은 어떻게 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유청이랑 마찬가지인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웠죠. 그러다 보니까 곡물 파동이 왔죠. 사료값이 상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닭 가격이 상승을 해. 닭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닭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과 소상공인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카드를 내면요, 수입닭 일부를 면세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2020년 이제 한 달 동안 수입된 닭이 8,700톤이었어요. 근데 올해 6월에 23,000톤이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18,000톤이 수입이 됩니다. 매달. 이게 그냥 제가 달만 갖고 온 건데, 말 그대로 그냥 수입량이 몇 배가 뛴 거예요. 거의 한 두세 배가 뛰었죠, 수입량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닭 키우시는 분들 죽는다. 이거 지금 정부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 왜냐면 이거 면세된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면세된 가격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를 면세를 때리는 거예요. 일부를 면세를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면세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버티냐? 어떻게 버티냐?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그래. 소비자들이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먹으면 그러면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소비자도 느끼질 못해. 그럼 이 닭은 어디로 가요? 이 닭들이 냉동육이단 말이에요. 그럼 B2B,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으로서 이제 유통이 되는 거지, B2C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닭 가격을 내리느냐? 그건 아니죠. 이 수입 닭을 사용해서 제조를 하면 가격을 내리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요때 이제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때 나온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업계가 지금 다 좀 맞물려 가면서 다 울고 있어요. 왜냐면 그 국내 이제 닭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 닭 들어오니까 이거 어떡하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안 떨어져. 이게 그리고 이 소상공인이나 제조업은 또 이거 닭 가격이 싸네? 그럼 얘 가지고 우리 제품 만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야. 왜요? 이건 어차피 나중에는 그러니까 과세가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이거는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미 제품을 만들어서 공장을 굴러가면 나중엔 어떡할 건데? 이거 단가 국내 닭으로는 안 나올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지금 꽤나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수입 닭을 풀다 보니까, 이게 몇 년째다 보니까 요거 사이클이 크게 돌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다 같이 죽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곡물 가격은 떨어졌는데,
곡물 가격이 진짜 반이 됐어요. 반까지는 아니고 한 60%, 그러니까 100%가 최고점으로 봤을 때 한 6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야, 닭 가격 언제 떨어지는데? 닭 가격 언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떨어지면 야, 이제 수입 닭은 양계업계도 생각을 해야죠. 양계업계도 생각을 해서 국내 닭을 사용을 하자. 그리고 국내 닭이 아무래도 냉장육이다 보니까 좀 더 낫다더라. 그 얘기를 할 텐데 닭 가격은 안 떨어져. 야, 100g당 900원에서 990원이야, 계속. 닭가슴살이? 이게 좀 막 수상한 냄새까지 나긴 해요. 왜냐면 닭가슴살이 지금 뭐 900원에서 990원이라고 했는데 좀 싸게 하면 이제 820원짜리들도 있어요. 이게 왜 수상한 냄새가 나냐면 닭 안심살은 650원에서 700원 꼴 하는 거예요. 아니, 동면 중에 닭가슴살이랑 닭 안심살이랑 다른 부위 아니에요? 다른 부위, 이걸 다른 부위라고 해야 되나? 닭이 이렇게 생겼으면 닭 가슴살이 이렇게 생겼으면 닭가슴살 조금 요렇게 더 둥글긴 한데 요 안쪽 부위가 닭 안심살이에요. 요렇게 길쭉한 부위가 닭 안심살이에요. 동네 중에 그럼 닭가슴살이 그냥 붙어있는 부위 아닌가요? 맞아요. 진짜 닭가슴살을 샀을 때 요거 붙어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손으로 그냥 쓱 떼면 떼죠, 닭 안심살이. 근데 닭가슴살에 비해서 닭 안심살이 가치가 더 높잖아. 아니, 맥도날드나 KFC 가면 치킨 텐더 팔잖아요. 치킨 브레스트는 치킨 가슴살은 우리가 그냥 조각 치킨을 사다 보면 이제 어쩌다가 이제 껴져 있는 부위지. 걔만 사진 않잖아. 근데 치킨 텐더는 아예 그냥 따로 해서 제품으로 나오잖아요. 왜? 부드러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닭가슴살로 얘를 제품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런가? 계속 많이 팔려서 그런가? 가격이 안 떨어지네? 아니, 이게 되게 넌센스라고 생각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님들? 닭 안심살은 650원에서 700원이야. 닭 안심살은. 근데 닭가슴살은 그것보다 100원에서 200원 더 비싸. 이거 왜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이거. 이거 혹시 가격을 서로 손에 손 잡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지. 그래서 닭 가격도 좀 떨어져야 좀 국산 닭을 이용을 하자라는 그런 운동도 좀 펼쳐질 텐데 닭 가격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슬슬 막 눈이 돌아가죠. 왜냐면 지금 브라질 닭다리살로 해서 100g에 400원 꼴로 지금 쿠팡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닭가슴살보다 훨씬 더 저렴하네? 그럼 껍질만 좀 벗겨서 손질만 잘해서 누린내 좀 제거하면 훨씬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지금 그 얘기들도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좀 닭가슴살 가격이 좀 떨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있었던 논문과 주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내년에는 조금 가격이 물가가 안정화가 돼서 좀 먹고 사는데 좀 지장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똥빠